우와,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손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멋진 차 두 대를 한번 비교해 볼까 하는데요, 그 대표적인 차 GV80과 X5를 한번 비교해 볼까 하는 거죠. 두 차 정도 다 페이스리프트를 얼마 남지 않았어요. X5도 해외에서는 예상도가 공개가 됐었죠. GV80 페이스리프트도 올해 하반기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저희가 비교 시리즈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한 가지 재미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막상 비교를 해도 이 X5 살 분들은 X5를 사고요, GV80을 살 분들은 GV80을 삽니다. 그럼 왜 정해져 있는데 굳이 비교를 하느냐? 그 이유는 그 차들만의, 각 차들만의 장단점을 여러분들께 조금 더 설명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두 대를 한번 비교해 볼까 하는 거죠. 이전에는 국산차를 살 만한 분들이 이거 수입차 이거 살 수 있겠어? 라는 생각을 많이 하셨잖아요. 가격대도 좀 많이 차이가 나고. 하지만 실제로 막상 이 차를 구매하는 분들 입장에서 접근을 하면은 두 차 정도 다 비슷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국산차면은 수입차보다는 가성비가 더 좋다라는 인식들이 많죠. 물론 맞는 말이긴 합니다. 하지만 옵션들을 추가를 하고, 요즘에는 또 국산차 가격은 많이 올라가고, 수입차 같은 경우에는 프로모션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격차가 굉장히 많이 좁혀졌습니다. 거의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될 정도로 그 격차가 많이 줄어들었죠. 뭐 GV80만 해도 2.5 기준 시작 가격이 뭐 6천만 원 중반이지만 옵션 어느 정도 추가하면은 8천만에서 9천만 원까지 훌쩍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온 X5 40i가 1억 1000 정도 되긴 하지만 뭐 프로모션이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면은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은 이 GV80 23년식과 X5 23년식 두 대를 놓고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개인적으로 뭐 재원이나 스펙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전에 처음 GV80이 출시가 됐을 때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었죠. 오늘은 좀 더 라이트하게 주행을 하면서 어디 부분이 얼마나 다른지도 한번 빠르게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자, 일단 외관의 차이는 뭐 두 차종 다 확실한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X5 같은 경우에는 어떤 느낌이에요? 좀 단단하고 다부진 느낌이 들죠. 저는 BMW 중에서 유일하게, BMW 뭐 다 좋아하기는 하지만 그중 유독 좋아하는 게 바로 X 시리즈입니다. X3, 4, 5, 6, 7까지 X 시리즈를 굉장히 또 좋아하거든요. 그 이유가 주행감도 훌륭하고 디자인도 보면 볼수록 질리지 않는 매력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BMW의 X 시리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GV80 같은 경우에는 화려합니다. 럭셔리하면서도 와, 이게 진짜 코리안 벤틀리다 라는 이야기가 절로 나올 정도로 굉장히 고급스러운 디자인을 가지고 있죠. 좀 젊은 소비자분들이 드림카로 생각을 하는 게 제네시스를 꼽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10년 전에만 해도 나는 뭐 BMW 탈 거야, 나는 뭐 벤츠 탈 거야, 약간 이런 인식이 좀 있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그 인식들이 좀 많이 안 좋아졌어요. 뭐 BMW나 벤츠나 약간 뭐 카푸어에 대한 인식들이 좀 있어서 엔트리급이나 미들급 정도는 그냥 좀 굳이 얘가 이거 사야 돼? 왜냐면 이 정도의 금액대면은 거의 이제 브랜드 이미지를 보고 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조금 브랜드 이미지가 카푸어의 그런 영향인지 아니면 무리해서 차를 사는 분들이 많아져서 그런지 그런 희소성 있고 럭셔리한 이미지가 많이 떨어졌고, 반대로 제네시스가 젊은 소비자분들이 좀 사고 싶어 하는 현실적인 드림카로 많이 자리를 잡은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두 차종은 비슷하면서도 다른 부분들도 꽤 많이 있거든요. 일단 첫 번째, 주행감도 생각보다 다르고 구매 포인트가 위치도 조금 더 달라요. X5는 그냥 무난하게 선택할 수 있는 SUV, 가족들과 함께도 탈 수 있고, SUV 좋아하시는 분들이 그냥 오너 중심으로 탈 수도 있고, 정말 복합적인 그냥 교과서적인 모델이라고 보시면 돼요. 나 SUV 독일 3, 4차 중에 하나 사야 되는데 뭐 사야 되지? 고민을 하시는 분들 큰 고민 없이 그냥 X5 사면은 최소한 중간은 갑니다. 그렇다면 이 GV80은 뭐가 다르기 때문에 두 차종의 색깔이 다르냐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믿기진 않겠지만은 럭셔리한 차를 타고 싶으면 X5가 아니라 GV80을 타시면 됩니다. 럭셔리 브랜드 세계적인 3대 명차 BMW가 아니라 럭셔리를 생각하면 제네시스를 타야 된다는 게 너 뭐 돈 받았냐?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진 않아요. 진짜 막상 GV80과 X5 가격대가 얼추 비슷하고, 이 GV80을 살려는 분들이 X5를 못 사지는 않거든요.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 차종을 비교를 하고 실제로 이제 타보고 느낀 분들은 X5는 주행감도 탄탄하고 기본기가 잘 되어 있는 반면에 GB80은 굉장히 럭셔리하다, 타면 탈수록 고급스러운 느낌이 난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 얘기는 좀 더 럭셔리하고 남들한테 좀 보여주고 싶고 약간 이런 분들은 GB80을 선택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거죠. 자, 휠 사이즈 어떻죠? SUV는 외관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바로 휠입니다. SUV 타시는 분들 진짜 꼭 휠 옵션을 추가를 하는데 이 GB80은 20인치가 기본으로 끼워져 있는데 옵션을 추가하면 22인치까지도 넣을 수 있고 X5는 21인치가 끼워져 있습니다. 근데 차가 전체적인 느낌은 어때요? 약간 SUV의 느낌이 나는 거는 X5가 좀 더 나지 않나요? 약간 정보도 좀 더 높고 다부진 느낌. 반대로 되게 이 GB80은 유려한 라인들을 가지고 있죠. 자, 뒤쪽에 후면부 디자인도 뭐 사실 워낙 두 차종 다 되게 예쁩니다. 뭐가 더 좋고 뭐가 나쁘다 라고 판단하기 좀 어렵고, 이 X5는 후면부 디자인도 굉장히 예뻐요. 제가 이 BMW 다른 뭐 세단이나 7 시리즈나 이게 욕심이 나진 않거든요. 근데 X5, X6, X7은 나중에 내가 진짜 SUV를 한번 타고 싶다면 한 번쯤은 꼭 사보고 싶은 차 중에 하나로 꼽고 있습니다. 제 친동생이 X7을 타다가 G바겐으로 넘어갔잖아요. 후회 많이 하더라고요. X7 진짜 괜찮은 차다, 연비도 좋고 승차감도 훌륭하고 옵션도 많이 들어가 있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만큼 구매하신 실제 오너분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게 이 X 시리즈죠. 후면부 디자인도 굉장히 깔끔하고, GB80과 굳이 차이점을 찾는다고 한다면 GB80은 그냥 이렇게 통으로 다 열리지만 X5 같은 경우에는 이쪽 밑에 이중으로 나눠서 열립니다. 앉아서 이용하다가 고장나는 경우가 많기는 해요. 뭐 앉아서 이렇게 이용할 수 있지만 거의 안 하고 그냥 물건을 좀 적재할 때 조금 더 수월하게 넣을 수 있는 그런 용도로 보시면 되지만, 이게 좀 고장이 나름 잘 납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막상 실제 오너분들도 좀 아쉽다라는 표현들도 많이 하시고요. 그 다음에 수납 공간, 히든 공간이 이쪽에 좀 있어요. 근데 이걸 물건을 뭐 적재하기보다는 러기지 스크린을 그냥 안쪽으로 보관한다, 요 정도 용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열 시트 다 폴딩돼서 넓은 짐을 실을 수 있지만, 이제 여기서 좀 차이점이 좀 나누기는 해요. 3열을 활용할 수가 없거든요. 3열이 거의 없고 그냥 여기 트렁크에 물건을 좀 넉넉하게 넣는 용도로 사용을 하는 거죠. SUV 타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트렁크 때문에 SUV를 선택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얼마나 큰 짐을 실을 수 있는지. 근데 이 X7이 진짜 좋은 게 뭐냐면, 이 공간이, 그러니까 트렁크 공간이라고 하면은 뭐 무슨 뭐 몇 리터 들어간다, 뭐 1800 뭐 접으면은 뭐 엄청 들어간다, 뭐 이런 얘기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중요하기는 하지만 그거보다 실용적으로 정말 큰 게 이 폭이에요. 폭. 이 위에 있는 들어갈 수 있는 이 폭이랑 안쪽에 있는 이 평평하게 들어가 있는 이 폭들이 넓어야 부피가 큰 짐도 쉽게 넣을 수가 있어서 편하게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GB80도 굉장히 큰 수납 공간을 가지고 있죠. 근데 요거는 그 3열 시트까지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GB80 원래 이제 5인승, 6인승, 7인승 있잖아요. 7인승 같은 경우에는 3열 시트까지 들어가는데, 요 3열 시트는 성인은 사실 타기 힘들고 그냥 아이들이 좀 타기 딱 좋을 그 정도 사이즈가 됩니다. 그 가장 큰 이유가 요 C필러 이 헤드룸 공간 자체가 여유가 되게 좁아요. 그리고 이 레그룸도 이 공간 통로가 이 중간에 이제 센터 터널이 좀 위로 많이 올라와서 그런지 이 레그룸 역시도 3열 되게 좁기 때문에 거의 이제 GB80 출고하시는 분들 3열 잘 사용 안 하거든요. 근데 항상 이야기하죠, 여러분들. 있는데 안 쓰는 거랑 애초에 없는 거랑 차이가 굉장히 커요. 이 X5는 3열을 사용하려면 아무래도 X7을 출고를 해야 되는데, GB80은 X5처럼 2열을 사용할 수도 있고 X7처럼 3열을 이용할 수도 있는 조금 더 넓게 활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밑에 수납 공간도 따로 들어가 있고요. 이런 공간도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좋네요. 이 두 대를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GB80이 그만큼 성장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예전에는 이렇게 수입차랑 국산차랑 비교를 하면은 부끄러웠던 적이 좀 꽤 많이 있었어요. 아, 이거 좀 막상 비교는 하는데 좀 많이 딸리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았거든요. 하지만 요즘 두 대를 비교해 놓고 보면은 생각보다 비교할 만하다 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굉장히 많이 있죠. 특히 그 시점이 이 GB80 제네시스 브랜드가 런칭을 한 이후부터 좀 차이가 많이 났었습니다. 별거 아니지만, 그리고 이 발판의 위치가 살짝 좀 거슬려요. 편하게 타고 내리는 그런 위치가 아니라 어정쩡하고 애매한 위치 있잖아요. 발이 좀 잘 안 가는
그런 위치에 있어서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GB80도 애프터마켓이라고 좀 그렇지만 좀 커스터마이징 제품으로 이 고정형 사이드 스텝이나 전동식 사이드 스텝이 들어가긴 하거든요. 근데 이 GV80도 나름 뭐 괜찮다 하지만 X5는 이거 탈 때마다 이 사이드 스텝이 그렇게 좀 편한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2열로 들어왔는데요. X5도 실내 공간이 굉장히 여유가 있는 편입니다. 자, 뒤쪽에 보면은 이렇게 뒷좌석에 선 커튼도 들어가고요. 열선 시트가 추가가 됩니다. 아쉽게도 40i는 통풍 시트가 안 들어갑니다. 하지만 기본기가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그 기본기라고 한다는 거는 뭐가 있을까요? 자동차의 기본기? 옵션인가? 디자인인가? 가격?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주행이에요, 주행. 특히 2열의 기본은 얼마나 승차감이 편하냐 이것도 있지만 SUV는 멀미가 얼마나 안 나고 편하게 타느냐 이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X7을 탔을 때도 그랬고 X5를 탔을 때도 그랬지만 차가 되게 좀 안정적이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느낌은 멀미도 좀 안 나고 장시간 오래 타도 크게 그렇게 뭔가 좀 거슬린다? 이런 느낌이 많이 안 든다는 거죠. 자, 근데 딱 보면은 럭셔리랑은 좀 거리가 멀죠. 그러니까 X5의 럭셔리? 아니 너 BMW 무시해 라고 할 수 있지만 뭐 거울도 없고 그 다음에 이 1억 미만의 독일 차들은요 이 B필러나 천장의 소재를 조금 저렴한 패브릭 소재로 마감을 할 때가 많아요. 2억을 넘어가야지만 거의 이제 하이엔드 모델에만 이 위에도 뭐 알칸트라나 가죽으로 이제 마감을 하지 1억 미만, 그러니까 1억 언저리, 2억 미만은 대부분 다 이런 소재들이 조금 아쉽다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 이제 이거 X5의 또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죠. 바로 SUV는 차 자체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파노라마 썬루프가 들어갔을 때 2열에 탑승한 분들의 개방감이 되게 또 좋습니다. 보통 SUV를 하시는 분들이 혼자 타시는 분들도 있지만 가족들과 함께 타시는 분들 되게 많잖아요. 막상 운전석에 탔을 때는 이 파노라마 썬루프를 잘 못 봐요. 앞에를 보고 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크게 이거를 넣어도 뭔가 이렇게 좋다라는 느낌을 많이 못 받거든요. 근데 2열에 많이 타시는 우리 뭐 가족, 자녀분들이라든지 아니 부모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이 파노라마 썬루프를 장착을 하면은 되게 좋아합니다. 특히 이 밤에 비 올 때 있죠. 비 올 때 이 파노라마 썬루프를 이렇게 좀 커버를 열어놓고 위를 바라보면은 그렇게 분위기가 있더라고요. 파노라마 썬루프 전 좋아하지는 않지만 2열에 만약에 내가 타서 다닌다면은 요거는 굉장히 좋은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드네요. GB80도 나름 뒷좌석이 넓죠. 공간은 X5나 GB80이나 그렇게 체감이 클 정도로 체근하지는 않습니다. 단 어떤 게 차이 나냐면 2열의 이 시트 위치예요. X5는 조금 더 시트의 위치가 내려가 있고요. GB80은 살짝 좀 위로 올라가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느끼는 분들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X5보다는 GB80이 2열 시트가 좀 더 위로 올라가 있다라고 느껴지는 거죠. 그러면 시트가 위로 좀 올라가 있으면 뭐가 장점이냐? 조금 더 개방감이 좋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 앞에가 안 보이면 2열에 탑승하는 분들이 좀 답답하거나 멀미가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SUV들은 보통 물론 뭐 구독축 때문에 그렇지만 계단식으로 좀 올라가요. 1열보다는 2열이 좀 더 위에 올라가 있고 2열보다 3열이 좀 더 올라가 있는 이런 구조를 채택하는 이유 중에 이 시야적인 이유도 조금 있거든요. 근데 저는 GB80이 X5보다는 조금 더 위로 올라가 있다라는 느낌이 개인적으로는 듭니다. 단 두 차 정도 공간의 차이는 그렇게 크지는 않다. 막 뭔가 체감이 될 정도는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차 정도가 워낙 또 편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옵션에 있어서는 뭐 GB80이 압도적이죠. 전동 커튼도 들어가고 통풍 시트도 추가가 되고요. 뭐 USB 단자 220V도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이런 거울들도 들어가는 거죠. 근데 막상 이 거울 추가를 해서 물론 내가 2열을 많이 안 타봐서 못 느끼겠지만 이거 많이 쓰나? 물론 이거는 사람들마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저는 2열을 거의 못 타요. 제가 직접 운전하고 막 촬영하고 막 이러니까 2열을 많이 안 타서 못 쓰겠지만 어쨌든 있는데 안 쓰는 거랑 없는데 못 쓰는 거랑 다른 거기 때문에 이런 것도 들어가고 요거는 좀 차이가 납니다. 아까 X5는 파노라마 썬루프로 통으로 이렇게 열렸죠. 파노라마 썬루프로. 그리고 이 중간에 요 나눠지지가 않았어요. 이렇게 바처럼 중간에 막히지가 않아서 개방감이 훨씬 좋았는데 이 GB80은 이 중간이 이런 식으로 박아 있어서 살짝 답답한 느낌이 조금은 든다는 거죠. 자, 주행을 하면서 두 차종의 이제 본격적인 주행 감 차이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X5의 주행 이야기는 되게 솔직히 간단해요. 뭐 이야기할 분들이 많이 없습니다. 특히나 GV80과 만약에 비교를 한다고 했을 때는 오히려 이야기할 게
되게 더 쉽죠. 자, 옵션을 우리가 또 워낙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차를 선택할 때 옵션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옵션을 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해 라고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거는 옵션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옵션을 되게 좀 따지겠지만, 막상 내가 차를 살 때가 되면은 아, 이거 옵션 없어도 괜찮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옵션보다는 뭐 이제 가격, 디자인, 브랜드, 주행감, 이런 것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그 다음으로 이제 옵션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차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아, 옵션이 이게 있으니까 나는 꼭 이 차를 사야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보다는 디자인이나 가격이나 브랜드를 먼저 보고 난 다음에 아, 나 이 차 사야겠다 라고 생각하고 그 이후에 이 옵션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왜 이 얘기를 하느냐, GV80과 X5를 놓고 비교했을 때 옵션, 그 다음에 이제 실내 레이아웃, 이거는 GV80이 압도적으로 좋아요. X5는 막상 보면은 좀 휑하다고 해야 되나? 되게 올드한 느낌이에요. 물론 뭐 이번에 이제 완전히 새롭게 바뀌어가지고 뭐 일체형 디스플레이랑 뭐 실내 다시 달라지고 UI도 새로워지고, 물론 이 신형이 나오면 또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현행 X5를 또 보면은 되게 투박하거든요. 그 옵션도 GV80에 비해서 되게 부족합니다. 근데도 X5 타시는 분들은 옵션 없어도 돼. 헤드업 디스플레이 해상도나 입체감, 눈에 들어오는 그 색감들 GV80 훨씬 좋아요. 하지만 차를 탈 때 차가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뭔가요? 주행감이죠. 주행감. 이 주행감이 GV80과는 또 다른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옵션이 조금 없어도 그냥 X5는 주행이 괜찮기 때문에 나는 X5를 탈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일단은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차고 조절 높이도 조정이 되거든요. 근데 이 차고 조절 높이 조정은 우리나라 소비자분들은 그렇게 체감을 못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유럽이나 이런 데는 좀 오프로드도 가끔 갈 때가 있잖아요. 비포장도로, 이럴 때는 차고를 높여서 차에 데미지를 가는 거를 막아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대부분 다 포장도로기 때문에 크게 신경을 안 써서 이 차고 높이고 올리는, 이거는 언제 중요하냐면 이제 트렁크 물건 실을 때 그때 그냥 트렁크 높이를 낮추는 정도만 생각해 주시면 되고, 굳이 이제 주행을 따진다라고 하면은 고속도로 때 차고를 좀 낮춰서 SUV의 그런 풍절음이나 아니면은 이제 노면 소음, 그리고 약간 요철을 지났을 때 꿀렁거리 이런 느낌 좀 잡아주는 정도로 차이를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에어서스를 들어가게 되면은 불필요한 움직임을 억제해 줍니다. 요철이나 이렇게 노면이 안 좋은 곳을 지나가도 거의 다 부드럽게 걸러내 주고요. 차가 좀 잔진동이 이게 다다닥 흔들려 가지고 멀미나 아니면 이제 골이 좀 흔들린다 그러죠. 그런 느낌들을 최소한 억제를 해줘요. GV80도 진짜 편한 차거든요. 하지만 X5랑 비교한다면은 이 조금 더 통통 튀는 느낌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2열의 그 승차감 차이가 생각보다 또 커요. 왜냐면 이 운전석과 조수석은 그나마 얼추 비슷해요.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는 않거든요. 하지만 2열에서 느껴지는 그런 주행감은 X5나 GV80 생각보다 좀 크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기가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이 기본기 하는데 그 기본기가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주행에 있어서 전반적인 퍼포먼스라고 보시면 돼요. 연비도 그 중에 하나의 역할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승차감, 그리고 내가 필요했을 때 달렸을 때 그런 반응들, 이런 것들이 전반적인 밸런스가 굉장히 높아요. 연비, 이 우리나라 차들은 대부분 그런 거 많잖아요. 뻥 연비다 이래가지고 막 실제 연비보다 연비가 더 안 나와서 막상 연비, 공식 연비 믿고 샀는데 실연비는 그거보다 안 나와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고, 승차감도 아 이거 처음에는 편하다고 생각했는데 타면 탈수록 왜 이렇게 튀는 거야, 왜 이렇게 딱딱해, 뭐 반대로 왜 이렇게 물렁물렁해, 멀미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계신 거죠. 그리고 이제 고속으로 올라갔는데 막 차가 안 나가서 답답하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그런 이유인데, X5는 이런 단점들이 많이는 없어요. 화려하진 않지만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차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래서 저도 X5 시승차를 딱 받아가지고 탈 때마다 느끼는 거는 차 진짜 편하다. 저 원래 시승차 진짜 딥하게 시승할 때 말고는 막 오래 막 잘 안 타거든요. 왜냐면은 카니발을 또 제일 좋아하기 때문에 카니발만 좀 편해서 좀 타고 다니는데, X 시리즈는 타면 탈수록 편한 차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 이 마지막 운전이 쉬워요. 시트 포지션도 좀 높고 전방 시야도 이렇게 개방적이라 되게 사각지대도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운전을 못 하시는 분들이 보통 이렇게 큰 차나 SUV를 타면은 불안해 하잖아요. 이거 좀 운전 어려운 거 아니야? 이거 타고 나면 어떡해? 이렇게 걱정을 하는데, X5는 SUV 치고도 시트 포지션 자체도 높고 사각지대도 많이 없어서 운전이 어렵지가 않다. 운전 못 하시는 분들도 수월하게 탈 수 있다. 보시면 됩니다. 이 판도끼가 우리 어머니거든요.
우리 어머니가 이제 큰 차 이런 거 잘 무서워해요. 지금 이제 S클래스 타고 다니면서 그나마 덜하긴 한데, 근데 처음에 이 X5 시승차 탔을 때 어머니가 한번 탔는데 운전이 그렇게 편하다고 하더라고요. 실내를 보면 뭐 이런 크리스탈 기어봉도 굉장히 예쁘죠. 그다음에 뭐 이런 톱 컨트롤러 깔끔은 합니다. 이런 수납 공간, 무선 충전 패드, 그리고 요 핀 있죠. 저희가 이제 또 우파몰에서 방향제 많이 팔잖아요. 근데 요 핀이 약해요. 보이죠? 이거 되게 약해요. 그래서 여기다가 핀 꼽고 뽑을 때 조심하지 않으면 이거 부러집니다, 여러분들. 이거 되게 비싸요. 뭐 막 한 1, 20만 원 생각하시는데 그 정도는 아니고 더 비싸니까 요거 꼭 빼실 때 조심히 빼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도 되게 약하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 이런 거 해서 조심히 빼시면 좋을 것 같고, 아마 이제 이번에 새롭게 바뀐 X5 같은 경우에는 통으로 이제 또 이어져 있는 일체형 디스플레이가 들어가는데, 사실 저는 이 X5 실내가 좀 올드하다라고 해도 뭐 그렇게 막 아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상대적인 거기는 하거든요. 상대적인 거긴 한데, X5를 또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그냥 이런 디자인도 그냥 괜찮다. 기본적으로 뭐 계기판, 디스플레이 뭐 이 정도 들어갈 거 다 있지 않느냐. 옵션 뭐 통풍 시트, 헤드업 디스플레이 아쉬운 것도 뭐 이 정도 괜찮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리고 얘가 지금 40i거든요. 이런 식으로 스포츠 모드로 바꾸면 달리고 싶을 때 내가 원하는 만큼 퍼포먼스를 내줍니다. 그러니까 40i라 그래가지고 4000cc 넘어가지는 않고 350마력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짧은 구간에서 파워풀하게 치고 나가는 이런 힘이라든지 도심에서 내가 원하는 정도의 그런 퍼포먼스는 충분히 보여줍니다. 이게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차 추월할 때 이거 추월해야 되는데 해가지고 이 차랑 이게 추월하려고 같이 갔는데, 이 처음에는 천천히 가다가 내가 추월할 때 딱 되면은 같이 악셀 밟는 그런 못된 심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거든요. 문파크 느껴 안 느껴? 느껴요. 그럴 때 출력이 부족하면은 못 제껴. 그러면 현타 오지게 오거든요. 근데 이 X5 뭐 40i이긴 한데 40i는 절대 그런 일은 없다. 내가 원하는 순간 제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스포츠 모드로 바꿨을 때 에어소스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그 댐핑에 대한 조절 있죠. 딱딱해지는 이런 부분이 나름 좀 일반 모드랑 차이점도 좀 있습니다. 근데 물론 엄청 다이나믹하게, M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엄청 차이가 나거나 막 그러지는 않지만, 그래도 일반 모델 치고는 스포츠와 컴포트 모드의 차이가 생각보다 좀 있구나. 근데 요거는 BMW 모델들 대부분이 그래요. 완전히 엔트리 모델이 아니고서는 이게 좀 어느 정도 금액대가 올라온 BMW, 뭐 3 시리즈도 마찬가지지만 대부분 다 이런 전체적인 모드가 일반 모드랑 스포츠 모드의 차이를 확실하게 두는 거죠. 그러니까 브랜드의 이미지에 걸맞는 그런 퍼포먼스 주행을 중점적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아차차, 요거 빼놨는데, 요 냉온 컵홀더는 좀 부럽네요. 아무래도 이제 국산차나 GV80은 냉온 컵홀더가 따로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조금 아쉽거든요. 하지만 이 X5는 냉온 컵홀더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GV80 2열에는 옵션 추가하면 또 들어가지 않나? 6인승? 6인승이 6인승에 저렇게 가물가물한데, 제가 워낙 잘 까먹어가지고 가물가물한데, 얘는 지금 앞쪽에 이게 들어가 있죠. 이런 위치만 봐도 뒤쪽보다는 앞쪽을 X5는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GV80 같은 경우에는 운전석도 운전석이지만 2열에 이제 또 VIP 분들이 또 많이 타니까 2열도 굉장히 또 신경 쓴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자, GV80으로 가시죠. X5랑 GV80을 바로 번갈아 가면서 운전을 하면은 그 차이점이 확 느껴지는데요. X5보다 GV80이 조금 더 육중하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아니, X5가 더 육중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시지만, 두 차종 다 이렇게 대놓고 비교하면은 X5보다는 훨씬 더 그냥 이 GV80이 육중하고 무거운 그런 느낌을 좀 줘요. 그리고 시트 포션도 살짝 비슷해 보이면서도 조금 더 다른 느낌을 가지고 있는데, 그 차이점은 어떤 부분이냐면, X5는 살짝 대시보드보다 좀 더 뒤로 가 있어 가지고 밑으로 내려간 듯한 이런 느낌이 든다면, 이 GV80은 위로 올라와서 앞으로 좀 당겨져 있는, 그러니까 전방과 이 대시보드와 이 앞의 거리가 X5보다는 좀 더 짧아요. 요거는 뭐 장단점이 분명히 있겠죠. 어떤 부분에서 있냐면은, X5는 그래서 딱 차가 나를 감싸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고, 이 GV80은 그런 느낌이 좀 덜 들지만 X5보다는 조금 더 개방감이 들어요. 훨씬 더 좀 환하다, 약간 이런 정도의 차이가 저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뭐 실내 옵션이나 뭐 레이아웃 이런 거는 X5가 GV80을 따라오기 힘들어요. 이 우리나라
브랜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뭐 이렇게 불편함이라든지 이건 좀 개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그런 피드백들은 이제 수입차는 그 반영이 느려요. 니네들이 뭔데 해가지고 무시하거나 반영을 안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우리나라 브랜드인 현대기아 제네시스는 이런 피드백들을 바로바로 반영해 줍니다. 특히 이 윈도우 스위치 위치 있잖아요. 윈도우 스위치 버튼 위치가 이 수입차들은 우리나라 소비자들, 그러니까 우리나라 운전자들한테 잘 안 맞춰져 있어서 나는 앞유리 열고 싶은데 뒷유리 여는 경우가 많거든요. X5도 이 위치가 잘 안 맞아요. 그러니까 나는 분명히 앞유리 열었는데 뒤가 열리거나 요 위치의 차이가 좀 있는데, GV80은 딱 우리나라 운전자 손 위치에 맞게끔 되어 있어요.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죠? 근데 생각보다 이런 소소한 부분에서 확실히 우리나라 브랜드라서 좀 신경 써주는 게 있습니다. 뭐 옵션을 선택한다 라고 한다면, 옵션을 좀 더 중점적으로 생각하신다면은 X5가 아니라 GV80을 선택하는 게 맞지만, 근데 이 GV80도 아쉬운 부분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요거는 이제 아마 페이스리프트 때 조금 더 수정될 수 있는 부분들 중에 하나인데, 센터 페시아 부분 있죠, 기어 노브 요 부분, 요게 좀 많이 위로 올라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간이 굉장히 협소하거든요. 여기에 뭐 무선 충전 핸드폰 딱 하나 올려놓으면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거의 없습니다. 컵홀더도 플립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되게 좀 공간이 작죠. 이런 부분 때문에 이 GV80 오너분들이 수납 공간이나 실내 공간이 너무 좀 작다라는 피드백들이 굉장히 많아서 아마 이번 페이스리프트 때 이런 것들이 좀 수정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조금은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좀 내려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물론 이 밑에 수납 공간이 여기 밑에 있기는 하거든요. 이거 안 써요. 거의 이 부분이 이 밑에 수납 공간이 있는지 모르는 분들도 많고 많이 안 쓰기 때문에 이 공간을 차라리 없애버리고 기어노브 이 부분을 조금 더 밑으로 내려서 수납 공간을 넓히는 게 실제 오너분들이 원하시는 포인트 중에 하나인 거죠. 승차감도 X5랑은 좀 차이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생각했을 때 당연히 X5보다 GV80 승차감이 좀 더 부드럽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은 X5가 조금 더 편해요. 반대로 GV80은 살짝 그런 통통 튀는 듯한, 그러니까 이 제네시스에서도 이 럭셔리 브랜드 차, 럭셔리 차를 이전부터 뭐 꾸준히 만들었다고 하지만 SUV로 만드는 거는 처음이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아쉬운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23년형으로 바뀌면서 이런 좀 통통 튀는, 특히 후륜 쪽 디퍼렌셜이라든지 이런 좀 로직들을 많이 좀 손을 봐서 이전보다는 많이 편해진 것도 사실이에요. 하지만 전체적인 승차감은 X5보다는 GV80을 조금 더 통통 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진동이나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승차감이 안 좋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는요, 그냥 뭐 방지턱질 할 때 쿵쿵쿵 이 튀는 이 정도 수준은 아니에요. 프리미엄 SUV, 그러니까 프리미엄 브랜드, 뭐 최상위 플래그십 SUV 이 정도 타이틀을 달면은 이렇게 방지턱을 지나갈 때 딱딱해서 퉁퉁 뭐 허리가 아픈다든지 이런 느낌은 아니고, 이 승차감의 차이가 조금 더 부드럽다. 요 차이는 언제냐면 요철이라든지 주행하면서 나오는 이런 부분들 있죠. 봐봐요. 이런 요철을 지났을 때 차가 통통 튀거든요. 근데 이 느낌이 차를 조금 진짜 럭셔리 플래그십 SUV는 되게 부드럽게 잘 잡아주고, 특히 2열에서 멀미가 안 나는데 GV80은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아쉽다라는 느낌이 들 때가 있는 거죠. 하지만 진짜 많이 따라왔어요. 정말 비교를 해도 예전에는 되게 아쉽고 이거 조금 비교가 되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면은, 지금은 굳이 이거를 저희가 차이점을 찾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지 거의 큰 차이가 안 날 정도로 많이 따라왔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2.5 같은 경우에는 연비도 나쁘지 않죠. 그리고 전체적인 가격도 X5 40i보다는 저렴하잖아요. 한 2~3천만 원 차이 나잖아요. 그런 걸 생각을 한다면은 괜찮죠. 요번에 이제 페이스리프트 때 에어 서스펜션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아마 페이스리프트 때는 에어 서스를 안 집어넣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조금은 저는 개인적으로 들기는 합니다. 확실한 거는 X5보다는 조금 더 승차감이 좀 튀는 듯한 느낌이 있고, 반대로 고속에서도 주행감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내려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자, 오늘 이 두 차종을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주행감에 있어서는 확실히 X5가 저한테는 조금 더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주행감의 차이는 사람들마다 또 차이점이 있거든요. 뭐 제가 정답은 아니기 때문에 직접 한번 비교해보면서 타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이 제네시스에서 느껴지는, 그러니까 GB80에서 느껴지는 이 승차감과 주행감을 좋아하시는 소비자분들도 정말 많아요.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 좀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GB80에서 주는 그 주행감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로직을 짜느냐, 승차감을 어떻게 세팅을 하느냐에 따라서의 차이지, 이거를 뭐 GB80의 기술력이 떨어져서 뭐 X5를 못 따라온다 라고는 전 생각을 사실 안 합니다. 우리나라 소비자분들이 좋아하는 세팅, 주행감은 일정한 패턴을 가진 그런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들을 또 워낙 많기 때문에 이런 세팅을 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도 드는 거죠. 원래 애초에 목표는 조금 더 한 대를 더 가지고 와서 3대 정도 한번 비교해 볼까 하는 거였는데, 오늘 23년형으로 한번 리매치 개념으로 그냥 간단하게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뭐 어떠셨나요? 사실 뭐 엄청 뭐 옵션에 대한 비교도 아니고 뭐 가격에 대한 이야기를 최소한 하면서 그냥 차 본질적으로 X5의 장단점 그리고 GB80의 장단점을 비교하면서 제 의견을 조금 한번 이야기해 봤는데, 여러분들이 좋아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들 이제 봄이 오고 있네요. 올해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부탁드려요. 영상 마무리할게요. 여러분들 우바 들어가겠습니다. 우타몰의 베스트 방향제인 딥캐츠 방향제가 새로운 이벤트로 찾아왔습니다. 딥캐츠는 5가지의 컬러가 있는데 딥블랙, 로즈골드, 화이트 실버, 오렌지 브라운, 핫핑크 이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 클립이 긴 클립과 짧은 클립이 있어가지고 차량에 맞게 부착을 시켜주시면 되고요. 패킹이 고무 패킹으로 마무리가 되어 있어서 손품 후에 상처를 내지 않아요. 딥캐츠에는 다양한 기능들이 있는데요. 뒤에 이 레버가 있어서 이 발향을 조절을 하실 수가 있고요. 딥캐츠의 시그니처죠. 이렇게 방울을 누르면 눈에 있는 프로펠러가 돌아가요. 딥캐츠의 초대박 이벤트! 한 개를 구매 시 36,900원, 두 개에 56,900원, 게다가 추가로 구매할수록 커지는 이벤트, 2개 이상을 구매 시 8,450원씩 할인을 해준다고 하는데요. 2개를 샀는데 방향제를 하나를 산 기분, 이거 완전 득템이구만. 게다가 본품 하나당 리필킷이 3개, 게다가 우타몰에서만 리필킷이 선택이 가능합니다. 너무 귀엽지 않나요?